음향 진로 관련돼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공연장 음향 감독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. 뭐 제가 공연장에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약간 좀 길게 하고 싶어서 약간 따로 빼놨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제 직업에 만족을 합니다. 만족을 하고 지금 뭐 충분히 적응돼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아까 뭐 이야기했듯이 렌탈 쪽도 해봤고 뭐 뮤지컬이나 이런 쪽 연극 쪽도 잠깐 있어봤고 레코딩 쪽은 안 해봤네요. 그냥 그건 취미로 하다 보니까 제 레코딩에 좀 약해요. 시공이야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설치나 간단한 것들은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제 과거를 봤을 때 사실 가장 즐거웠었을 때는 연극이나 이런 걸 했을 때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뭐 렌탈도 재미없었던 건 아닌데 육체적으로 많이 좀 힘든 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 속에 남는 것 중에 가장 즐거웠었을 때는 사실은 그 연극을 했을 때가 연극 음향 오퍼레이터를 했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좋은 작품을 만나면 진짜 한 그 작품 한 60번 계속 똑같은 작품을 해도 매번 볼 때마다 좀 틀려요. 매번 볼 때마다 틀리고 재밌고 참 좋았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예, 그 페이가 좀 약해요. 예. 그리고 비정규적인 거죠. 비정규적이고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가 컴퍼니나 어떤 음향 관련 그 연극이나 뮤지컬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그 프리랜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3개월짜리 작품이 있으면 그 3개월이 끝날 때쯤에 다른 작품을 계속 알아봐야 돼요. 오퍼레이터를 하기 위해서.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러면서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뭐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도 페이를 떠나서 그게 즐겁고 지금 현재 재밌기 때문에 본인은 공연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그 계속 공연 쪽에 그 뮤지컬이나 이런 쪽에 계속 활동하시는 프리랜서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. 근데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페이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제가 공연장에 들어오게 된 가장 그 큰 이유는 예, 사실 돈 때문이에요. 좀 안정적인 안정적인 생활을 가지고 싶었어요. 그동안 너무 그때 당시에 제 자리가 갖고 싶었어요. 제 책상이 책상 없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은 해서 뭐 돈을 벌긴 하지만 제 책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 때문에 책상에 있는 공연장에 들어왔는데 좋은 점과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게요. 장점은 보통 이제 공연장 같은 경우가 많은 경우 이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뭐 회사에 속해 있다 보니까 월급이 일정하게 나옵니다. 정해진 월급이 나오고 정해진 호봉이 나오고 뭐 연봉 같은 경우는 연봉 계약을 했을 때 그러니까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거죠.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고 그때 공연에 따라서 이제 출퇴근이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약간 저희 공연장 같은 경우 봤을 때 뭐 시간이 될 때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어요. 바쁠 때는 쉬지 못하기도 하는데 또 시즌과 비시즌이 있기 때문에 좀 한가할 때는 좀 약간 여유가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연차 같은 걸 써서 휴가를 가기도 하고 보통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비수기 때 여행을 많이 갑니다. 주로 주말에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평일날 많이 다니는데 이 직업을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죠. 지금도 이 직업에 이거는 이 직업의 그 가장 큰 메리트는 역시 가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. 퇴근한 다음에 일이 없을 때 집에 갈 수가 있고 뭐 정해진 시간을 일할 수가 있고 물론 좀 더 많이 일하는 그 공연장도 있긴 하지만요. 그래서 그런 점은 좋은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제 공연이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뮤지컬이나 어떤 렌탈을 하게 됐을 때 제가 어떤 공연을 맡고 그 행사에 제가 주체적으로 들어가서 했다면은 공연장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그냥 도선사 같은 거예요. 외부 팀이 왔을 때 저희 장비를 써야 되는데
잘 모르기 때문에 배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 도와준 역할을 하는 거죠. 채널을 이쪽 걸 쓰시면 되고 뭐 패치베이를 통해 가지고 선을 연결해 드리고 물론 아주 가끔 가다가 간단한 행사들은 해주긴 해요. 뭐 마이크 한두 개 쓰는 뭐 강연회나 이런 것들은 해주긴 하는데 제가 이제 배우들이랑 아니면 공연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호흡을 맞췄던 것들은 거의 없죠. 예, 거의 없다 보니까 예, 그 요즘 들어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감을 잃어가고 있어요. 그 밴드 소리를 잡는 감이 갈수록 떨어져요. 예. 왜냐하면 잘 안 해보니까요. 주로 하는 게 사실은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.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서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 예전에 어떤 감독님한테 들었는데 공연장에 음향을 하겠다고 들어가시는 거는 약간 좀 넌센스예요. 공연장에는 내가 뭐 음향을 하겠다, 나는 음향 감독이니까 음향만을 할 거야. 그런 거랑은 좀 틀려요. 공연장에 들어가면 서류 업무적인 것도 많고 문서적인 것도 굉장히 많고 뭐 기획안도 써야 되고 예, 그 회사 들어가서 10년 동안 늘은 거는 기획안 쓰는 거. 그러니까 예, 다른 엔지니어에 비해서는 이제 기획안 다른 그냥 SR 엔지니어에 비해서는 기획안을 많이 써요. 저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300페이지 정도 문서를 만드나? 근데 많이 만들 때는 막 3, 400페이지씩 1년에 그 페이지씩 만들어야 돼요. 그 만들다 보니까 뭐 결제도 많이 올리고 뭐 물품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죠.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반면 음향적인 약간 그 재미 이런 것들을 많이 포기하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. 그러니까 음향하는 사람인데 음향하는 사람 같지 않게 되니까 사실 제가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그 교육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실은 시작한 것도 있어요.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랑 음향을 계속 공부하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무대예술 전문인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하니까 제 스스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된 거죠. 그런 역할이 그런 자기 스스로의 역할을 그 스스로의 노력을 안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그냥 음향을 했던 사람으로 남기가 좀 쉽습니다. 뭐 질문이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저번에 이야기 하긴 했는데 무대 예술 전문인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. 공연장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요. 뭐 어찌됐건 그렇고 예 좋습니다. 공연장도 나쁘진 않아요. 여러 가지 공연장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케이블 고장나는 게 있으면 간단한 건 고치기도 하고 뭐 새로 뭐 기간에 맞춰 새로 신규로 장비를 사게 되면은 어떤 장비를 사야 될지 고민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회사 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오퍼레이터를 하기도 하고요. 어찌됐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. 처음에 렌탈 쪽을 하다가 공연장에 들어와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. 밥 시간대 되면 밥 먹고 비 오면은 안에 들어가 있고 공연장 아니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추울 때 그렇게 춥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. 하지만 약간 음향이 약간 여러 가지 생동감 넘치는 것은 약간 좀 잃어버린 좀 아쉬움이 있고요. 하지만 뭐 그 나름대로 있는 곳에서 열심히 또 살아야겠죠. 또 이 직업 말고 다른 직업도 뭐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. 장점과 단점을 굳이 깊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제가 그쪽에서 현재 종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예, 어쨌건 모든 음향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직업 자체가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안에서 어떻게 본인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, 뭐 약간 어렵게 살 수 있느냐, 뭐 그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뭐 더 자세하게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연봉 이런 거는 뭐 공개하긴 그렇고요. 뭐 다른 질문이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뭐 여쭤봐 주시면 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내에서는 뭐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어쨌건 수고하시고요. 좋은 일 있으면 좋겠고 좋고 하고 싶은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